안녕하세요. 3달차 소속공인중개사 개미입니다. 저 지난 일요일에 무사히 이사를 치렀습니다.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이체하고 임대인이 저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게 원칙이잖아요. 근데 우리 집의 임대인 딸, 주말이라 명의자인 엄마가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없으니 이체가 불가능하다고 다른 계좌에 입금하거나 이삿날을 바꾸라고 억지를 부렸는데요. 결국 마지막까지 그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. 근데 솔직히 딸한테 이체한다고 해도 잔금 당일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긴 한 건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.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900만 원도 며칠에 걸쳐서 받았거든요. 마지막까지 자기는 방법이 없다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되면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 파기되고 모든 손해배상은 임대인 책임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통했습니다. 결국 새 세입자가 저한테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이사를 진행했습니다. 무사히 짐 뺐고 보증금 전액 받아서 나왔고요.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까지 끝냈습니다. 드디어 몇 달간에 걸친 임대인과의 갈등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.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면 끝도 없는데 좋은 일도 아니고 다시 꺼내서 떠드는 게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니어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결국 잘 해결됐으니 전 지금 행복합니다. 아니, 안 행복합니다. 여러분, 저 안 행복해요. 저 왜 이렇게 화가 많아졌죠? 사무실에 한 선배님이 우리 부동산에 있는 사람들 발화점이 낮아졌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제 발화점도 아주 낮아졌습니다. 화가 자주 나요. 3개월 만에 사람이 이렇게 될 일인가요? 사람 상대하는 일이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걸 또 다시 깨닫습니다. 제가 지난 영상에 세상에 공짜는 공기밖에 없다고 했었잖아요. 여러분, 세상에 공짜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부동산에서 집 보는 거. 제 광고에 꼭 넣는 멘트가 하나 있는데요. 뭐냐면요, 집 구경 영원. 근데 저 이 문구 바꿔야 하나 싶어요. 왜냐면 공짜 아니에요. 마케팅이죠. 근데 집 구경 영원은 영원이에요. 중개사는 돈 안 받고 집 보여줍니다. 근데 집 왜 보여주는 거겠어요? 돈 벌려고 집 보여주는 겁니다. 재밌어서 집 보여주는 거 아니고, 자아 실현하려고 집 보여주는 거 아니고, 이 손님이 나랑 계약해서 나 돈 벌려고 집 보여주는 거예요. 근데 이걸 단순히 공짜로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. 제 일이긴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아요. 저랑 집 봤다고 무조건 저랑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죠. 딴 데 가서 해도 됩니다. 속은 상하겠지만 순간이고 세상에 돈 버는 모든 일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저 역시 옷가게에서 입어본 모든 옷을 사지 않고 마트에서 시식한 모든 음식을 사지 않죠. 근데 그렇다고 맛있으면 사라고 주는 마트 시식 음식을 더 먹고 싶다고 또 달라고 하진 않죠.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. 살 것도 아니면서 살 생각도 없으면서 시식 음식을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 부동산에도 있습니다. 진심으로 알아봤는데 아예 계약할 마음도 없었구나 싶은 사람들을 보면 인류애를 잃고 정이 떨어집니다. 또 나만 진심이었다니까요. 제가 영원으로 지불을 보여줬으면 제 마음이 마이너스 되는 일은 없게 하는 손님만 만나고 싶습니다. 여러분, 제 꿈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었습니다. 시험 공부하는 2년 동안은 합격을 바라고 준비했죠. 하지만 제 꿈은 아닙니다. 저 자아 실현하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.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. 다들 돈 벌기 쉽지 않죠.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. 수수료 깎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얻어 걸려서 돈 버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황당합니다. 제발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. 죄송합니다. 저도 솔직히 중개 수수료 아깝다고 생각했어요. 방 몇 개 보고 금방 마음 정했고 이사까지 중개사를 귀찮게 하는 일이 없었는데 수수료 몇십만 원. 네, 아까웠어요.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은 없어요. 방 그냥 보여주는 거 같죠? 그 방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죽은 거 아니에요. 물건 따려고 발품 팔고 임대인들한테 연락 돌리고 쉬운 일 아닙니다. 수수료 깎지 마세요. 쿨거래하면 깎아줄 수 있지. 근데 그거는 돈 받는 우리 마음이지 돈 내야 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.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고 일 다 끝나면 수수료 깎는 사람들 있어요. 진짜 꿀밤 때리고 싶어요. 지난주에 어떤 손님이 계약도 하기 전에 수수료를 깎아달라는 거예요. 까다롭게 구는 손님은 아니었고 몇 번 만나면서 약간 친해지기까지 해서 그 말이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렇지만 반가운 얘기도 아니죠. 근처에서 자영업하는 사장이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손님 보고 손님은 장사 안 될 때 직원들 월급 깎아서 주냐고 마음의 소리를 내뱉어 버렸습니다. 결국 바로 계약하면 깎아주고 아니면 안 깎아준다고 했거든요. 그리고 저 대표 아니고 직원이라 제 마음대로 수수료 깎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. 결국 지난주에 이 손님과 계약했고요. 수수료 일부 깎아줬습니다. 그래도 저랑 계약했으니까 전 괜찮아요.
진짜 얄미웠던 사람은 따로 있는데요. 제 손님은 아니었고 선배님 손님이었습니다. 예를 들어 수수료가 80만 원이었다 치면 자기 마음대로 60만 원을 이체한 거예요. 선배님이 항의하니까 다음에 더 준다고. 누구 마음대로 다음에 더 주는 겁니까? 제 말도 제대로 안 나와. 진짜 짜증나요. 옆에서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.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이번 달은 힘들어서 월급 좀 깎아서 줄게 하면 기분 어떨 것 같아요? 라고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. 가만히 안 있을 사람들이 꼭 더 저런다니까요. 근데 저 너무 화냈죠. 어쨌든 무사 이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또 좋은 소식은 저 지난주에 계약 2건 했습니다. 이사 문제로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는데 운이 좋았어요. 결국 저랑 계약까지 가는 손님은 어느 정도 저랑 결이 맞는 손님인 것 같습니다. 무리해서 계약까지 끌고 가면 꼭 탈이 나더라고요. 이번에 한 계약 2건은 정신없는 와중에 어찌저찌 잘 풀렸습니다. 덕분에 이사비 벌었고요. 이제 이사 끝났으니까 일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죠? 근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죠? 더워서 그런가? 어젯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늦은 시간에 문자가 왔는데요. 손님 문의였습니다. 여러분, 부동산 24시간 편의점입니까? 이렇게 말했더니 한 선배님이 맞다고 몰랐냐고 하는데 저는 24시간 편의점 안 할래요. 제발 업무 시간에 최소한 9시 전에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.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늦은 시간에 연락하면 미안해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런 사람은 꼭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. 보증금 1,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이하 방을 찾는다는데 융자 없는 집을 알아봐 달래요. 월세에 보증금 1,000만 원인데 융자가 무슨 상관입니까? 융자 없으면 좋죠. 전세 같은 경우에는 융자 없는 집에 가는 게 맞고요. 요즘 네이버나 유튜브에 부동산 정보 많잖아요. 내가 월세든 전세든 방을 알아봐서 들어가려고 한다. 그럼 좀 찾아봐야지. 요즘 손님들 중에 자격증 딴 저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.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들, 그러면서 말이 아예 안 통하는 손님들, 죄송하지만 진짜 버리고 싶습니다. 보증금 1,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인데 융자 없는 집을 원한다? 대체 왜요? 제주도 놀러가서 차 렌트할 때 할부 끝난 차 찾습니까? 아니잖아요. 월세가 왜 월세인데. 융자 없는 곳도 많은데 그런 조건을 걸 이유가 없다는 거죠. 제가 서울 기준 5,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가능하니 융자 있는 곳도 괜찮다 이렇게 말했지만 벽입니다. 벽이에요. 이런 분은 끝까지 찾아줘서 계약을 해도 나중에 딴소리 할 확률이 진짜 너무 높다니까요.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? 저 이 손님한테 말려서 다 대답해주고 집 사진까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답장이 없습니다. 차였어요. 여러분, 저 계약 2건 한 날을 떠올리면서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. 아 맞다, 저 계약 2건을 성공으로 이끈 우리 귀염둥이 강아지 장난감 사줬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너무 귀엽죠? 귀여운 거 보니까 기분이 또 풀려요. 여러분들도 제가 털어놓은 불편한 얘기들은 여기서 듣고 잊어주세요. 내일 또 출근하겠습니다. 출근할게요.